지구 어딘가에는 전 세계가 고민하는 질병과 무관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대의학이 발달했음에도 여전히 정복하지 못한 각종 암과 심각한 질병들이 이들에게는 전혀 나타나지 않죠.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의 평균 수명이 현대인보다 훨씬 길다는 점입니다. 세계 각국의 의학자들이 수십 년간 연구해온 이들의 비밀을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인도 북쪽 히말라야 산맥 깊숙한 곳 훈자강이 흐르는 골짜기에 특별한 부족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훈자쿠트족이라 불리며 지난 수세기 동안 외부 세계와 거의 차단된 채 독특한 생활 방식을 유지해 왔죠. 이 부족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진 것은 20세기 초 영국의 한 군의관 덕분이었습니다. 해발 2000m가 넘는 험준한 산악지대에서 발견된 이들의 모습은 서구 의학계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어요. 로버트 맥캐리슨이라는 영국 의사가 처음으로 이들을 학술적으로 관찰하고 기록했습니다. 그는 수년에 걸친 연구 기간 동안 이 부족 사람들 중에서 심각한 질병을 앓는 이를 단 한 명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보고했죠. 물론 가벼운 감기나 소화불량 같은 일시적인 증상은 있었지만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병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심장병, 당뇨병, 고혈압, 암 등 현대인들을 괴롭히는 만성 질환들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런 놀라운 발견에 대해 일부 회의론자들은 과장된 것이라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맥캐리스는 무려 7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이들과 함께 생활하며 직접 관찰한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렸죠. 그는 이들의 건강한 생활이 단순히 산악지대의 좋은 공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다른 부족들은 다양한 질병에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기후와 환경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훈자쿠트족만이 유독 건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맥캐리슨 박사는 이들의 평균 수명이 약 125세에 달한다고 기록했죠. 이는 당시 서구 선진국 사람들의 평균 수명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수치였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점은 이들의 노화 과정이 일반인과 완전히 달랐다는 것이었어요. 80세가 넘어도 30대처럼 활기차게 뛰어다녔고 100세가 넘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적응하는 능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1963년에는 프랑스 의료진으로 구성된 탐험대가 이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그들 역시 맥캐리슨의 연구 결과가 사실임을 확인했죠. 더욱 놀라운 것은 이들 중 일부가 160세까지도 살았다는 점이었습니다. 프랑스 의료진은 특히 훈자쿠트족 여성들의 젊음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40대 중반의 여성이 20대처럼 보였고 60세가 넘어서도 날씬한 체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65세의 아이를 낳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은 현대의학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었죠. 일반적으로 알려진 장수 지역인 일본의 오키나와나 지중해 연안 지역보다도 훨씬 뛰어난 결과였습니다. 의료진들이 가장 궁금해했던 것은 이들의 치아 상태였어요. 설탕과 가공식품을 전혀 섭취하지 않는 훈자쿠트족의 치아는 나이와 상관없이 완벽하게 건강했습니다. 충치나 치주 질환을 찾아보기 어려웠죠. 1977년 파리에서 개최된 세계 암학회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질학적 암 연구 자료를 종합한 결과 전 세계에서 암 발생률이 0%인 유일한 지역이 바로 훈자 계곡이라는 것이었죠. 이는 단순히 우연의 일치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전 세계 어느 지역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완전한 무암 지역이었거든요. 연구진들은 이 현상을 훈자 미스터리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수많은 연구진과 노화 전문가들이 이 신비로운 부족을 연구하기 위해 험한 산길을 마다하지 않고 훈자 계곡을 찾았습니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내린 결론은 훈자쿠트족의 놀라운 건강과 장수의 비밀이 바로 그들만의 독특한 식생활과 생활 방식에 있다는 것이었죠.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의 연구진들도 1980년대에 이 지역을 방문했어요. 그들은 특히 훈자쿠트족의 혈액을 채취해 분석했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현대인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혈압 또한
나이와 상관없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보통 나이가 들면서 혈압이 올라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훈자쿠트족은 20대와 80대의 혈압이 거의 동일했습니다. 이는 혈관 노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뜻이었죠. 훈자쿠트족의 성격 자체도 매우 특별했습니다. 이들은 극도로 온화하고 낙천적인 성향을 보였거든요. 화를 내거나 불만을 토로하는 모습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죠. 서로 다투거나 갈등을 빚는 일도 매우 드물었습니다. 이들의 강인함은 극한의 추위 속에서도 드러났습니다. 기온이 영하 15도까지 떨어지는 혹독한 겨울에도 얼음물로 목욕을 하는 것이 일상이었거든요.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활발한 신체 활동을 즐겼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물론이고 100세가 넘은 노인들도 활기차게 뛰어다니며 놀이를 즐겼죠. 특히 주목할 점은 이들의 근력과 지구력이었어요. 90세가 넘은 노인이 30대 청년과 똑같은 강도의 육체 노동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차이점은 역시 식생활에 있었습니다. 여름철에는 주로 갓 딴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생으로 먹었어요. 겨울이 되면 햇볕에 바짝 말린 살구와 싹을 틔운 곡물, 그리고 양에서 얻은 치즈를 주식으로 삼았습니다. 이들의 식단에서 가장 특이한 점은 정기적으로 찾아오는 금식 기간이었어요. 매년 봄이 되면 과일이 완전히 익기 전까지 2개월에서 4개월간 배고픈 봄철이라 불리는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이 기간 동안 훈자쿠트족은 거의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하루에 단 한 번 말린 살구를 우려낸 차만을 마시며 버텼죠. 현대인의 시각에서 보면 극단적인 단식에 가까웠지만 이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생활 리듬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장기간의 금식 기간 동안에도 이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활발하게 활동했어요. 체중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기력이나 건강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금식 후에는 더욱 건강해진 모습을 보였죠. 맥캐리슨 박사가 특별히 주목한 것은 이들의 극도로 적은 단백질 섭취량이었습니다. 고기는 정말 특별한 경우에만 먹었어요. 가축이 다치거나 사고로 죽었을 때 정도에만 육식을 했죠. 평상시에는 식물성 식품에서 필요한 영양소를 모두 얻어냈습니다. 하루 단백질 섭취량이 현대인 권장량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했는데도 이들의 근육량과 체력은 오히려 일반인보다 뛰어났어요. 이는 기존 영양학 이론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이었습니다. 훈자쿠트족의 일상은 끊임없는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하루에 수십 킬로미터씩 험한 산길을 걸어 다니는 것도 전혀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이들에게 장거리 도보는 그저 일상적인 이동수단일 뿐이었습니다. 현대인들이 체육관에서 운동하는 것보다 훨씬 강도 높은 신체 활동을 자연스럽게 해내고 있었죠. 농사일, 가축 돌보기, 집 짓기 등 모든 일을 손으로 직접 해결했기 때문에 온몸의 근육이 고르게 발달되어 있었어요. 식사 방법도 현대인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대부분의 음식을 날 것 그대로 먹었어요. 채소와 과일은 물론이고 곡물도 가능한 한 가공하지 않은 상태로 섭취했습니다. 요리가 필요한 경우에도 모닥불을 이용해 최소한으로만 가열했죠. 이렇게 함으로써 음식에 들어있는 영양소와 효소들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비타민C와 각종 미네랄, 항산화 성분들이 파괴되지 않은 채로 몸에 흡수되었어요. 이는 강력한 면역력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들이 섭취하는 모든 식재료는 자신들의 땅에서 직접 기른 것들이었어요. 인공 비료나 농약 같은 화학 물질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순수한 자연 농법으로만 채소와 곡물, 과일을 재배했죠. 훈자 계곡의 깨끗한 물과 비옥한 토양 덕분에 영양가 높은 작물들이 풍성하게 자랐습니다. 특히 이 지역에서 자라는 살구는 다른 어떤 지역의 살구보다 영양가가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어요. 비타민 B17 함량이 특히 높았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소금과 설탕의 사용량이었습니다. 소금은 정말 필요한 최소량만 사용했고 설탕은 아예 섭취하지 않았어요. 단맛이 필요할 때는 자연 상태의 과일이나 말린 과일로 해결했습니다. 마시는 물도 특별했는데 칼슘 성분이 거의 없는 부드러운 산물을 주로 마셔서 혈관에 석회질이 쌓이는 것을 방지했죠. 이 물에는 미네랄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고 있어 신체 대사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훈자쿠트족만의 독특한 발효 음료도 있었어요. 보리를 발효시켜 만든 음료였는데 이것은 장 건강에 매우 도움이 되는 유익한 균들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었습니다. 현대의 프로바이오틱스 개념과 비슷한 효과를 냈죠. 맥캐리슨 박사는 영국으로 돌아간 후 훈자쿠트족의 식단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동물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실험 동물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에는 일반적인 서구식 식단을 제공했어요. 흰 빵과 청어, 설탕, 통조림 및 조리된 채소 등이 주된 식단이었습니다. 다른 그룹에는 훈자쿠트족이 섭취하는 것과 동일한 식단을 제공했죠. 통곡물, 생채소와 과일, 최소량의 유제품 등으로 구성된 자연식이었어요. 놀랍게도 서구식 식단을 먹은 동물들은 곧 인간과 유사한 각종 질병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심장병, 신장병, 위장장애, 치아 문제 등이 나타났어요. 반면 훈자쿠트족의 식단을 따른 동물들은 실험 기간 내내 완벽하게 건강한 상태를 유지했죠. 이 실험 결과는 훈자쿠트족의 식생활이 우연이 아닌 과학적 근거가 있는 건강법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맥캐리슨 박사의 이 연구는 현대 영양학 발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어요. 가공식품의 해로움과 자연식의 중요성이 최초로 과학적으로 입증된 연구였거든요. 또 다른 흥미로운 발견은 훈자쿠트족의 생활 리듬이었습니다. 이들은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잠자리에 드는 자연스러운 수면 패턴을 유지했어요. 인공 조명이 없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찍 잠들고 일찍 일어났습니다. 이런 수면 패턴은 멜라토닌 분비를 최적화시켜 깊은 잠을 자도록 도왔죠. 현대인들이 겪는 불면증이나 수면 장애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어요. 충분한 수면은 신체 회복과 면역력 강화에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현대 영양학의 관점에서 보면 훈자쿠트족의 식단은 여러 면에서 이상적입니다. 가공되지 않은 자연식품 위주의 섭취, 정기적인 단식을 통한 신체 정화, 적절한 신체 활동과 스트레스 없는 생활 방식이 모두 건강과 장수에 도움이 되는 요소들이거든요. 특히 이들이 겪는 계절적 단식은 현대의학에서 주목받고 있는 간헐적 단식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음식 섭취를 제한함으로써 신체의 자가 치유 능력을 활성화시키고 세포 재생을 촉진하는 것이죠. 또한 가공식품과 화학 첨가물을 전혀 섭취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방부제, 인공 감미료, 색소 등의 화학 물질들이 간과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장기들이 본래 기능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현대화의 물결은 결국 훈자 계곡에도 도달했습니다. 1970년대 후반부터 도로가 건설되고 외부 문물이 유입되기 시작했어요. 설탕, 가공식품, 흰 밀가루 등이 들어오면서 전통적인 식생활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안타깝게도 서구식 식품을 섭취하기 시작한 훈자쿠트족들에게는 이전에 없던 질병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충치, 당뇨병, 심장병 등이 처음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그들의 건강이 정말로 식생활에 달려 있었음을 증명하는 역설적인 증거가 되었죠. 하지만 여전히 전통적인 생활 방식을 고수하는 일부 훈자쿠트족들은 예전과 같은 건강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존재는 현대의학과 영양학의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첨단 기술보다는 자연스러운 생활이 더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훈자쿠트족의 사례는 현대인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첨단 의료 기술과 각종 영양제에 의존하기보다는 자연스럽고 단순한 생활 방식이 오히려 더 건강한 삶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물론 현대 사회에서 훈자쿠트족과 똑같은 생활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들의 지혜 중 일부는 충분히 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공식품 섭취를 줄이고 자연식품을 늘리며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